무분별한 관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고 연락 한 2, 3일 주고받는다고 해서 성범죄가 성범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처음 본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. 아무래도 성범죄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처벌 기준이 좀 강해졌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?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약하다라는 인식이 많아요. 강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형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정도의 범죄다라는 인식보다는 약간 재물 같은 정도로 뭐 절도,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뺏어간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. 지금 현재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네네.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징역 3년 나왔네 이러면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입은 어떤 피해 정도에 견주어서 변호사님 3년 나오면 이게 잘 나온 건가요?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. 왜냐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. 본인 생각에는 한 10년은 써가야 될 것 같은데 막 1년 6개월, 2년, 뭐 3년 이렇게 나오면 좀 많이들 아파하시죠. 피해자의 마음을 어우러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형량이다. 네, 실제로도 조금 더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도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뭐 사건 이후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? 모든 범죄가 다 그래요.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고 그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었느냐, 이게 양형사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. 근데 성범죄는 무조건 상대방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내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,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합의금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해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. 그 두 번째로는 재범하지 않는다, 그런 내용을 이제 재판부에 보여주면 양형에 많이 참작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점은 피해자분한테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. 용서를 받아야 용서까지 받는. 용서받고 피해복, 그 두 개예요. 사과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용서받지 못하면 좀 적어요. 참작받을 수 있는 부분이. 본인이 억울하다면 이라는 말씀도 하셨었잖아요. 피해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걸 악용하려는 사례들도 꽤 많다고 들어가지고요. 무고죄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경우를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? 있어요. 실제로 좀 뭐 변호사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, 대부분 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제 수사기관에 그걸 고하고 특히나 또 변호사한테까지 찾아와서 나의 이런 상황을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큰 용기를 내서 오시는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실제 피해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. 근데 간혹 있으신데 많아야 두세 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은 실제 피해자분들이고. 피해자분인 척 해서 오려고 하기에는 변호사님한테 연락하기까지 너무 많은 노력이 든다는 말씀인 거죠? 네네네. 그 용기를,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분들도 용기 내기 힘든데 실제로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허위사실을 무고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네, 쉽지 않아서 뭐 언론 같은 곳에서 막 무고죄, 뭐 성범죄 무고죄 이런 게 많이 다뤄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엄청 많진 않아요.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한 두세 건 정도는 이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세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에서는 나는 피해자다라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. 이제 어떻게 파악하셨어요? 일단 피해자를 대리하기 위해서도 제일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에요. 일단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최대한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요. 들으면서 이 부분은 좀 이상해,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.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. 구체적으로 이 경우는 뭐였나요? 라고 물어봐서 최대한 제가 의문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거든요. 근데 그 분도 마찬가지긴 하셨어요. 근데 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해자랑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가해자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. 예를 들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녹취가 있다거나 그분이 오셔서 그 녹취를 저에게 들려줌으로써 이게 무고였구나, 나를 이용한 어떤 그런 범죄죠. 그러니까 무고라는 죄를 저지르기 위한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. 근데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. 특별히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건들을 선임을 안 하게 됩니다. 따로.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애매한데? 애매한데?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?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? 하다 보면은 이제 선임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
가해자로 이제 불리셨던 분이랑 통화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녹취록을 가져오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억울하게 막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은 좀 이런 방법은 추천한다, 뭐 녹취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도 따로 있으신가요? 무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그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극적으로 아침에 밥을 먹고 그 다음날, 다다음날 연락을 좀 하면 무고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만 약간 캡처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애초에 그거에 대한 전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날에 동의하에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약간 무분별한 관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고 연락 한 2, 3일 주고받는다고 해서 성범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 물론 녹취나 이런 게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처음 본 사람과 어떤 술 기운과 그때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런 좀 성적인 관계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. 좀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이 쌓이고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뭐 남자친구나 어떤 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. 뭐 한두 달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져요.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처음 봤어. 그 처음 본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뭐 강제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려워진다. 더 어려운.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. 조금 더 이제 서로 이렇게 감정도 쌓고 좀 믿음이 좀 쌓이고 나서 네, 나아가는 관계에서 이제 그 약간 서로 간의 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뭐 처음 끌릴 수 있는데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무고나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. 녹음만이 능사는 아니다. 네, 그 녹음 맞아요. 녹음한다고 해서 100% 내가 이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최근에 나온 대법 판례도 봐도 동의한 듯한 녹음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나왔거든요. 조심하셔야 돼요.